뇌졸중 조기 발견과 대처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뇌졸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뇌졸중은 단순히 높은 사망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과 장애를 남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발생 초기 대응이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본론 1. 뇌졸중의 의학적 이해와 병태 생리.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뇌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 일반적으로 뇌경색이라 부르는 질환입니다. 둘째, 뇌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입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전체 뇌졸중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발생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혈전성 뇌경색은 뇌혈관 자체에 동맥 경화반이 형성되어 혈관이 좁아지다가 완전히 막히는 경우입니다. 색전성 뇌경색은 심장이나 경동맥 같은 다른 곳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는 경우입니다. 특히 심방세동 환자에서 심장 내 혈전이 형성되어 뇌로 이동하는 시민성 색전증이 대표적입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며 뇌실질 내 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나뉩니다. 뇌실질 내 출혈은 주로 고혈압으로 인해 뇌 깊숙한 곳에 작은 동맥이 터지는 경우이고, 지주막하 출혈은 대부분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합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허혈성에 비해 사망률이 훨씬 높고 예후도 불량합니다. 뇌세포는 다른 신체 조직과 달리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불과 3분에서 5분 이내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뇌는 전체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심박출량의 15%, 산소 소비량의 20%를 사용하는 고대사 조직입니다. 따라서 혈류 차단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허혈성 손상이 발생하면 뇌경색 중심부는 비가역적 괴사가 진행되지만 그 주변 부인 허혈성 반음형 영역은 아직 살릴 수 있는 뇌조직입니다. 이 반음형 영역을 얼마나 빨리 구제하느냐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음형 영역이 괴사 영역으로 전환되므로 1분 1초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뇌졸중 환자가 골든타임인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비율은 약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의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으며 이는 곧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과 영구적 장애로 이어집니다. 본론 2. 국제표준진단법 FAST. 그렇다면 어떻게 뇌졸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자가진단법이 바로 FAST입니다. 이는 4가지 영문 단어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F는 페이스, 즉 얼굴을 의미합니다. 환자에게 웃어보라고 했을 때 얼굴의 좌우 대칭이 무너지는지 확인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대뇌 피질의 1측 운동 영역 손상으로 인해 반대편 안면 근육이 마비됩니다. 이를 중추성 안면 신경마비라고 하며 주로 아래쪽 안면 근육에 영향을 미쳐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는 안팔을 의미합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 올려보게 했을 때 한쪽 팔에 힘이 빠져 아래로 처지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는 대뇌 운동 피질이나 피질척 수로의 손상을 시사합니다. 특히 눈을 감은 상태에서 검사하면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는 스피치, 언어 능력을 의미합니다. 언어 장애는 크게 구음장애와 실어증으로 나뉩니다. 구음장애는 발음기관의 마비로 발음이 불명확한 경우이고, 실어증은 언어 중추 자체의 손상으로 언어 이해나 표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보게 하거나 물건의 이름을 대보게 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T는 타임 투 콜 119입니다. 앞서 언급한 3가지 증상 중 단 한 가지라도 의심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FAST 검사의 양성 예측도는 약 80%로 한 가지 증상만 있어도 뇌졸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론 3. 한국형 진단법 이웃손발 시선. FAST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한국형 뇌졸중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 손발 시선입니다. 이는 우리말로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진 진단법으로 FAST의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한국인에게 친숙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웃의 이는 이해하고 웃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양쪽 입꼬리가 대칭적으로 올라가면서 비음문 주름이 선명해지지만 중추성 안면마비가 있으면 마비된 쪽은 평평하게 유지되고 주름도 펴집니다. 웃은 웃는 표정을 관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손은 두 손을 앞으로 쭉 뻗어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눈을 감고 양팔을 어깨 높이로 올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10초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이 있다면 마비된 쪽 팔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거나 회내 현상으로 손바닥이 안쪽으로 돌아갑니다. 바른 발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이나 내가 그린 기린 그림과 같은 발음하기 어려운 문장을 말해보게 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발음의 명확성과 의미 전달의 정확성을 평가합니다. 시선은 눈의 움직임과 방향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뇌졸중 환자는 양쪽 눈이 병변 쪽으로만 쏠리는 공액 편의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두엽 안구운동 중추의 손상으로 발생하며 병변을 바라보고 마비를 외면한다는 표현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본론 4. 갑작스러운 증상의 중요성. 뇌졸중 진단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갑자기입니다. 뇌졸중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째, 갑자기 발생한 안면, 팔 또는 다리의 감각 저하나 힘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특히 신체의 한쪽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편측마비가 전형적입니다. 대뇌 중간동맥 영역의 뇌경색에서 흔히 관찰되며 반대편 얼굴과 팔다리에 동시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둘째, 갑자기 발생한 의식의 혼동과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짓거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두엽이나 측두엽의 광범위한 손상을 시사합니다. 셋째, 갑자기 발생한 시각 이상입니다. 편측 시야 결손은 후대 뇌동맥 영역 뇌경색에서 나타나며 환자는 한쪽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복시는 뇌간의 안구운동신경액 손상으로 발생하며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입니다. 일시적인 단한 시력 상실은 뇌경동맥이나 안동맥의 색전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갑자기 발생한 극심한 두통입니다. 특히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머리를 방망이로 맞은 듯한 또는 인생 최악의 두통으로 표현되는 격렬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구토, 의식저하, 목 경직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갑자기 발생한 보행장애, 어지럼증, 균형 감각 이상입니다. 손해나 뇌간의 뇌졸중에서 흔하며 환자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을 보입니다. 회전성 어지럼증과 구토가 동반되면 손해 경색을 의심해야 합니다. 본론 5. 미니 뇌졸중의 위험성.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일과성 뇌허혈 발작, 영어로 트랜전트 이스케믹 어택 약자로 TIA, 흔히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정의상 증상이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1시간 이내에 회복됩니다. 그러나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뇌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TIA 환자의 약 3050%에서 MRI 확산 강조 영상상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됩니다.
즉 증상이 사라졌어도 이미 일부 뇌조직이 괴사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TIA 이후의 재발 위험입니다. TIA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이후 90일 이내에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약 10에서 20%에 달하며 그중 절반은 48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특히 ABCD 점수가 높은 고위험군 환자는 조기 재발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ABCD 점수는 TIA 후 뇌경색 위험도를 평가하는 도구로 연령 60세 이상, 혈압 140, 90 이상, 편측 위약을 동반한 임상 증상, 증상 지속 시간, 당뇨병 유무 등을 점수화합니다. 6점 이상은 고위험군으로 48시간 내 뇌경색 발생률이 8% 이상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짧은 시간 내에 사라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 MRI와 MRA로 뇌실질과 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경동맥 초음파로 경동맥 협착을 평가하며 심전도와 심초음파로 심인성 색전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열소 판재나 항응고제 투여, 경동맥 스텐트 삽입 등 적절한 예방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본론 6 재관류 치료의 실제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의 치료 목표는 하나입니다. 막힌 혈관을 최대한 빨리 뚫어 뇌혈류를 재개시키는 것, 즉 재관류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재관류 치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맥내 혈전용 예술입니다.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 즉 TPA를 정맥으로 투여하여 혈전을 녹이는 방법입니다.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하며 3시간 이내 투여 시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TPA 투여 전에는 반드시 뇌 CT를 촬영하여 출혈성 뇌졸중을 배제해야 합니다.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면 치명적인 출혈 확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3개월 내 뇌출혈, 대수술, 외상 병력,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출혈 경향 등의 금기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TPA 투여 후 약 6%에서 증상성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절히 선택된 환자에서 TPA 치료는 3개월 후 기능적 독립성을 30%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둘째, 혈관 내 혈전 제거술입니다. 대퇴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하고 뇌혈관까지 진행시킨 후 스텐트 리트리버나 흡인 카테터를 이용하여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치료법은 2015년 이후 여러 대규모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뇌경동맥이나 중간 대뇌동맥 근위부 같은 큰 혈관 폐색에서 TPA 단독 치료보다 월등히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혈관 내 혈전 제거술의 시간창은 과거 6시간으로 제한되었으나 최근에는 영상 선택 기준을 적용하여 24시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CT 관류 영상이나 MRI 확산 마이너스 관류 불일치 영상으로 구제 가능한 뇌조직이 충분히 남아있음을 확인하면 발병 후 시간에 관계없이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혈관 내 혈전 제거술 후 성공적인 재관류 TICI EB-3 등급을 달성한 경우 환자의 약 50%에서 3개월 후 기능적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내과적 치료만 받았을 때의 약 20%에 비해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본론 7환자와 보호자가 지켜야 할 원칙. 뇌졸중이 의심될 때 환자나 보호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진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같은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뇌졸중은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영상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민간요법이나 근거 없는 응급처치를 시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손가락 끝을 바늘로 따서 피를 내거나 입 주위를 바늘로 찌르거나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약초나 우황청심환을 먹이는 등의 행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병원 도착을 지연시켜 치료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셋째, 가능한 한 응급실을 이용하십시오. 동네 의원이나 병원 외래를 먼저 방문하면 진단과 전원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응급실에서는 즉시 트리아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119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면 교통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고 이동 중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경우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119 구급차는 응급차량 우선 통행권이 있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구급대원이 이송 중에도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기본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또한 사전에 병원에 연락하여 도착 즉시 치료팀이 대기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병원은 반드시 뇌혈관 재관류 치료가 가능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병원이 급성기 뇌졸중 치료 역량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TPA 투여 경험이 풍부하고 24시간 혈관 내 혈전 제거술이 가능한 신경중재시술팀이 있으며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뇌졸중센터로 가야 합니다. 본론 8. 뇌졸중 후 재활과 예후.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에는 재활 치료가 시작됩니다. 뇌졸중 후 회복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3개월은 자발적 회복기로 뇌의 가소성에 의한 자연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손상받지 않은 뇌 영역이 손상된 영역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기존 신경회로가 재조직되면서 기능이 회복됩니다. 이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시행하면 회복 정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재활 치료 효과가 지속되지만 회복 속도는 점차 느려집니다. 6개월 이후에는 회복이 거의 정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만성기에도 적절한 재활 치료로 추가 회복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재활 치료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리치료사는 보행과 균형,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담당하고 작업치료사는 손 기능과 인지 재활을 담당하며 언어치료사는 실어증과 구음장애 치료를 담당합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이를 총괄하며 필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비뇨의학과 등의 협진이 이루어집니다. 예후는 뇌졸중의 종류, 크기, 위치, 환자의 나이와 기저질환, 재활 참여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경색이고 피지라 병변이며 젊고 조기에 재활을 시작한 경우 예후가 좋습니다. 반면 대량 뇌경색, 뇌간 병변, 고령, 재발성 뇌졸중의 경우 예후가 불량합니다. 통계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약 10%는 완전 회복되고 25%는 경미한 장애만 남으며 40%는 중등도 장애로 일부 도움이 필요하고 10%는 장기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하며 15%는 급성기에 사망합니다. 본론 구연령대별, 성별 특성과 계절적 요인. 뇌졸중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55세 이후로는 10년마다 발생률이 약 2배씩 증가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 뇌졸중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0대 이하 젊은 뇌졸중은 전체의 약 10에서 15%를 차지하며 주로 심장질환, 혈관 박리, 혈액 응고 장애 등이 원인입니다. 성별로는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발생률이 약 1.3배 높습니다. 이는 남성에서 흡연율, 음주율, 고혈압 유병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여성 환자가 더 많은데 이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경구 피임약 복용, 호르몬 대체요법 등 여성 특유의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이나 산욕기에는 혈액 응고능이 증가하여 뇌정맥혈전증이나 뇌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계절적으로는 겨울철에 뇌졸중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혈액 점도가 증가하여 혈전 형성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내외 온도차가 큰 경우 급격한 혈압 변동으로 뇌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름철에도 탈수로 인한 혈액 농축으로 뇌경색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날씨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루 중에는 오전 6시에서 정오 사이에 뇌졸중 발생이 가장 많습니다. 수면 중 낮아졌던 혈압이 기상 후 급격히 상승하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며 혈소판 응집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본론 10. 예방과 위험인자 관리. 뇌졸중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만큼이나 예방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뇌졸중의 약 90%는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뇌졸중 위험을 약 4배 증가시킵니다. 수축기 혈압이 10mmHg 상승할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30% 증가합니다. 목표 혈압은 일반적으로 140, 90mmHg 미만이며 당뇨병이나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 130, 80mmHg 미만으로 더 엄격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뇌졸중 위험을 약 2배 증가시킵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죽상경화증이 촉진됩니다. 당화혈색소 목표는 7% 미만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정합니다. 이상지질혈증, 특히 LDL 콜레스테롤 상승은 죽상경화증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목표는 심혈관 위험도에 따라 다르지만 뇌졸중 고위험군이나 기왕력이 있는 경우 70mg/dl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권장됩니다. 스타틴 계열 약물이 1차 선택약입니다. 심방세동은 뇌졸중 위험을 약 5배 증가시키며 특히 시민성 색전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심방세동 환자는 CHAEDS-2-VASC 점수로 뇌졸중 위험도를 평가하고 1점 이상이면 항응고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와파린을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직접 경구 항응고제인 다비가트란,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등이 널리 사용됩니다. 흡연은 뇌졸중 위험을 약 2배 증가시킵니다.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금연 후 2-4년이 지나면 뇌졸중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과도한 음주도 위험인자입니다. 하루 2잔 이상의 음주는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며 특히 폭음은 급성 뇌출혈의 위험인자입니다. 소량의 음주가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전반적인 건강을 고려할 때 금주가 가장 안전합니다. 비만, 특히 복부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여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체질량지수 25kgm 미만, 허리둘레, 남성 90cm, 여성 85cm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졸중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체중을 감소시키며 혈당과 지질을 개선하는 다면적 효과가 있습니다. 식이도 중요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하루 2000mg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클로징.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도구가 있습니다. FAST 그리고 이웃손발 시선. 이 간단한 단어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갑작이라는 키워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갑작스러운 증상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미니 뇌졸중은 더 큰 위험의 경고 신호입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려 노력하되 그 시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3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빨리 재관류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의학은 뇌졸중 치료에 있어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정맥 내 혈전 용해술과 혈관 내 혈전 제거술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치료의 효과는 얼마나 빨리 시작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뇌졸중 후 재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급성기 치료로 생명을 구했다면 재활 치료로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재활에 참여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은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위험 인자를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뇌졸중을 경험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2차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뇌졸중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신속한 대처, 그리고 일상적인 예방 노력.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분 1초가 소중합니다. Time is BRAIN. 이 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2번, 3번 되풀이 시청하여 내 몸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